북녘땅과 불과 15km 떨어진 백령. 해군의 기동훈련이 실전을 방불케 할 만큼 한시도 긴장이 가시지 않는다. 그런 이곳을 뒤덮고 있는 것, 바로 인삼밭. 백령도 인삼은 중국 등 지구촌 곳곳으로 수출되며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참 인삼 1등품이다. 최근 인삼 시장의 동향이 심상치 않다. 세계 인삼이 모여드는 홍콩. 정관장 매장이 갑자기 문을 닫았다. 一般中国的是长白山那个吉林的那个货最好一点了。 국내 인삼 시장엔 중국산이 판을 치고 있다. 게다가 중국의 밀수삼은 점점 깊숙이 침투하고 있다. 인삼금이 이방 중국산이 넘어와가지고 인삼금이 금이 아니고. 인삼 시장을 쟁취하려는 한국과 중국. 동북아 인삼 대전쟁이 시작되고 있다. 국제도시 홍콩. 빅토리아 항구에는 밤마다 세계인들이 모여 화려한 야경을 즐긴다. 굴지의 국제기업 전광판들이 속속 눈에 띈다. 우리나라 대표 인삼 브랜드 정관장도 20억 원을 들여 이곳에 전광판을 세웠다. 동북아 무역의 중심지인 만큼 거리엔 늘 광고 문구들이 넘쳐난다. 이곳 시내를 달리는 2층 버스와 전차에서도 역시 정관장 브랜드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인삼을 비롯한 온갖 약재들이 모이는 곳 승환거리. 거리 전체가 하나의 인삼 백화점이다. 중국 고유의 373에서부터 일본의 죽절삼, 베트남 삼까지 동양의 온갖 삼들이 모여 있다.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에서 건너온 화기삼도 대량으로 거래된다. 특이한 건 어느 가게에서든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 정관장 제품이 놓여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한국 인삼의 위상을 말해준다.咁其實咧，韓國人參咧就係品質又優良啦，價錢又比較好嘅。同埋咧，香港人咧就算係價錢幾好，價錢係幾貴，但係品質一好嘅話咧，佢幾多錢都會買嚟食㗎。所以咧，對人參咧就係覺得係一個好高價值嘅一個人參。 세계 인삼 시장에서 한국 인삼은 곧 정관장을 의미한다. 정관장 외에 한국 인삼이 세계 시장에 나서기가 쉽지 않다는 뜻이다. 그런데 최근 이 높은 벽을 뚫고 한 자치단체의 인삼 브랜드가 이곳에 상륙했다. 현재 정관장이 독자적인 광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한국 홍삼도 그 정관장의 홍보 효과에 더불어 그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업체나 제조업체나 각 지자체, 산지인 지자체 개별적으로 홍보를 하기에는 홍콩 시장에 굉장히 부담이 되는 시장입니다. 그런데 요즘 한국 인삼을 바라보는 화교 거상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천곳 안팎의 지점을 보유한 대규모 인삼 무역상들이 한국 인삼 대신 중국삼의 물량을 꾸준히 늘려가는 것이다. 이 가게 역시 최고의 제품은 한국 인삼이 아닌 중국의 장백산삼. 우리 돈으로 4,300만 원을 호가하는 고급 삼이다. 係為止最貴嘅。咁呢個咧就超過40克㗎啦。咁佢哋要20幾萬，有個價錢喺度28萬幾。咁因為長白山參要經過15年到20年，甚至乎30年嘅時間。 年份越長咧，佢個價值越高。咁佢個藥用價值咧就應該係
追溯到差唔多成1000年嘅歷史㗎啦。咁所以咧吉林長敗山參咧喺香港嘅市場入邊咧就係比較昂貴嘅藥材。 홍콩 중심가에 위치한 정관장 매장. 가게 문이 굳게 닫힌 채 당분간 영업을 중단한다는 안내문만 남아있다. 정관장 홍콩지사는 철수했다. 수십 년간 명품 인삼으로 군림하던 정관장의 이런 결정은 홍콩 시장에도 충격이다. 한국삼은 최근에 2008년도에 좀 많이 조금 늘어났을 거예요. 2009년도에는 일시적으로 조금 줄었습니다. 그 이유는 2008년도 연말에 좀 많이 수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줄어들었고요. 올해는 정관장 철수로 인한 저고 물량 처리로 올해 한 10% 정도 감소했습니다. 홍콩 정청에 따르면 지난 1970년대 30%에 육박하던 한국삼의 점유율이 최근에는 5% 안팎에 머문다. 홍콩 시장에 중국의 장백산 인삼이 대량으로 들어오면서 우리 인삼의 입지는 좁아지고 있다. 국가 주도하에 인삼 사육성될 때는 어떤 재배 면적이나 또는 그 생산량이 현재의 2분의 1도 못 미쳤지만은 약 한 1억 5천만 부를 갖다가 수출을 했었어요. 그런데 현재 약 한 5천만 평에 연 한 3만 톤 정도를 생산하는 현실이 있어서도 수출액이 1억을 상회한다고 하는 거, 1억밖에 상회되지 못한다고 하는 건 이것은 굉장히 참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중국 남부의 최대 경제도시 광저우. 중국 최고의 명품을 파는 요이백화점의 건강식품 코너에도 우리의 정관장 홍삼이 진열돼 있다. 중국 제품은 물론 북한의 개성 인삼까지 보인다. 생활이 여유로워지면서 건강식품 홍삼에 대한 중국인들의 관심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이다. 随着生活水平的提高吧，生的销售量呢是每年都在上涨的。那么包括品牌也是，可能早期的话，一些香港品牌比较早进入国内市场，但是现在慢慢的，国产的品牌也上来了，韩国的品牌也出现了。那么不管是哪一种品牌吧，它的销量都是在上涨的。 그런데 정관장 매장보다 홍콩 브랜드의 인삼 매장 규모가 훨씬 크다. 중국 인삼의 수요가 갈수록 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삼에 대한 중국인들의 자부심은 대단하다. 我印象中呢，20年前呢，韩国的高丽参很珍贵了，那个也不好买。现在呢就供应很多了，很多货啊到处有。反而那个野山参，我们东北的野山参，那个价格越来越高，那个越来越小，买的越来越小。 국내의 한 백화점. 인삼과 홍삼 제품은 가장 인기 있는 명절 선물이다. 올 한 해 인삼 판매 수익은 무려 3조 원에 이를 전망이다. 5년 전과 비교해도 4배 가까이나 늘었다. 지난해에 신종플루 영향을 받아서 금년 같은 경우는 더 많은 큰 폭의 성장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홍삼 제품류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해서 20% 내지 평균적으로 40%까지 매출 성장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홍삼은 대부분 국내산이다. 소비자들은 외국 제품보다 우리 인삼을 신뢰한다. 중국에서 저희가 여행을 가가지고 사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틀리더라고요. 품질이. 그래서 먹다가 안 먹었죠. 좋다고 해서 무조건 다 먹는 건 아니잖아요. 효과가 있어야 먹지. 같은 인삼이라도 횟수가 오래된 것일수록 품질과 효능에 대한 소비자의 믿음은 더욱 커진다. 최근 4년간 홍삼 신제품이 속속 출시되고 있지만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건 여전히 6년간 홍삼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그 인삼을 만들어서 유통하는 업체들이 한 300여 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그 업체에 비해서 지금 이제 몇 개 그 대기업들이 거의 70-80%를 거의 이제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고, 물론 그런 리딩 그룹들이 있어야 되지만은 너무 앞서가기 때문에 다른 중소기업이 발 붙일 곳이 굉장히 부족하다. 이런 것이 하나의 우리 유통시장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인삼이 자란 횟수와 성분이 정말 관계가 있을까? 그런데 몇 년 전 발표된 한 장의 보고서는 매우 충격적이다. 5년근과 6년근 인삼에선 한 가지 사포닌 성분만이 최다 추출됐지만 4년근은 무려 10가지 성분에서 최고 함유량이 나온 것이다. 4년근과 6년근의 차이에서는 단백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진세노사이드 중에서도 특정한 성분이 차이가 있지 전체적인 그 사포닌 양에서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사포닌 함량은 뿌리가 자란 횟수보다 환경의 영향에 따라 달라진다는 의미다. 인삼이 다 자라는 데 걸리는 시간도 조선시대는 10년, 일제강점기엔 7년 넘게 필요했지만 지금은 채 6년이 걸리지 않는다. 6년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으로 8년간을 우리가 고생을 하고 정확한 품질을 또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4년근이라든가 직파하는 것은 인건비라든가 이런 건 덜 들어갑니다. 게다가 우리 인삼 농사는 특히 5년에서 6년 사이에 잦은 병충해로 망치기 일쑤다. 4년근 홍삼의 가공과 판매가 늘고 있는 이유다. 이 업체는 세계 최초로 홍삼을 찌는 기계, 증삼기 특허까지 내고 해외 수출 시장에 공격적으로 뛰어들었다. 하지만 이미 굳어진 소비자의 인식을 바꾸기엔 어려운 점이 한둘이 아니다. 품질에 대한 평가보다는 브랜드 인지도가 낮기 때문이다. 우리가 해외 시장을 개척하려고 그러면은 정관장이 때문에 시장이 개척이 어려워요. 정관장은 110년이라는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외국 사람이 볼 때는 정관장만이 홍삼이고 나머지는 가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수출이 안 되냐? 농민들이거든. 왜 인삼이 수출 안 되냐? 당연히 수출 안 되게 돼 있어요. 안 돼요. 짝퉁을 알고 있는데 국제시장에서 여타 제품은 짝퉁을 알고 있는데 누가 사 먹겠어요? 안 되죠. 이렇게 하면 천년 만년 가도 수출 안 되고. 국내 판매도 쉽지 않다. 6년근 홍삼 대표 주자인 정관장이 지난 2002년 민영화되면서 수출보다 국내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과거에 전적으로 외국 수출에 의존했던 인삼 산업이 민영화되면서 이것이 더 어떤 그 추진력 있는 그런 형태의 그 외국 시장을 우리가 열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질 못하고 국내 시장에 누가 더 많이 점유하느냐 이런 판세로 바뀌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즉 국내 인삼 시장이 엄청난 규모로 커져가지고 현재 인삼 산업의 안정 기조가 유지되는 것이지 어떤 과거와 같이 수출이 증대된다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열리지 않고 있거든요. 실제로 정관장 국내 매장은 지난 6년 사이 2배 가까이 늘어 현재 800곳이 넘는다. 문제는 정관장을 출시하는 한국인삼공사가 더 이상 우리나라 공기업이 아니라는 것이다. 인삼공사의 주식 지분의 절반 이상을 해외 자본이 차지하고 있고 결국 정관장 판매 수익은 해외로 빠져나가게 된다. 다국적 기업에서 창출되는 이익의 많은 부분이 해외로 반출되는, 그래서 경상수지가 악화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기업의 경영이랄지 경영 계획이랄지 미래에 있어서 상당히 외국인에 의해서 굉장히 휘둘리게 되는 그런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북녘 장상고지 눈앞에 보이는 이곳. 철제 바로 옆 해안선마다 인삼밭이 자리 잡고 있다.
10년 전 백령도에 처음 인삼이 들어와 현재 연례 농가가 300헥타르의 인삼밭을 재배한다. 다른 작물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하고 있지만 육지에 비해 어려운 점이 많다. 육지보다 어려운 점이라는 게 그 비용이 덜 먹죠. 인쳐서 물건을 전체 뒤로 와야 되니까요. 비용 들여갖고 이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딴 데는 다 배달해 주지만 백령은 배달해 주는 게 없거든요. 전부 저희가 돈을 더 들여서 가져와야 되니까요. 겨울을 앞두고 백령도의 인삼 재배 농민들은 내륙의 농민들보다 더욱 바쁘다. 차광막을 단단히 묶어두거나 아예 걷어내는 작업이 한창이다. 중국 대륙에서 연중 차갑고 강한 바람이 불어오는 데다 눈과 비도 내륙보다 많기 때문이다. 눈 피해도 그렇고 나도 여기 이쪽에 눈 피해 입어서 이거 지저앉았거든요. 근데 눈 피해인지는 거진 봐서 보다 눈이 많이 와요. 그래가지고 우리도 지금 이건 차가운 내리 묶으려고 그러거든요. 올가을에는 안 묶어가지고는 견디 배기질 못 해갔어요. 바람도 영향이 있나요? 아, 바람이 여긴 북동풍이 여기 백령도 보통이 아니에요. 이런 어려운 조건에서까지 인삼을 재배하는 이유가 뭘까? 원래 인삼은 고랭지에서 자란다. 하지만 한번 재배한 곳에 연달아 짓기가 어려워 갈수록 평야지대나 도서 지역으로까지 확대된다. 현재 우리나라 인삼밭은 2만 헥타르 정도. 인삼을 찾는 소비자가 늘면서 이마저도 부족하다. 인삼 재배 어려운 점은 아무래도 예정지가 상당히 많이 고갈됐습니다. 삼을 다시 심어가지고 신산지가 없어가지고 그 이동하는 과정에서 지금 상당히 그 고갈이 돼가지고 예정지 문제로 다 인삼 농사 짓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실로는. 인삼 재배 자체도 쉽지 않다. 우리나라에서 키우는 인삼 종자 대부분이 재래종이기 때문이다. 천풍과 고풍, 연풍 등 신품종이 등장했지만 사실상 일선 농가에는 제대로 보급되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산삼과 장례삼, 재배삼 등 갖가지 인삼과 여러 가공 제품에 대한 법적 관리나 제도적 지원도 따로 놀고 있다. 전매제 폐지 이후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이다. 현재 인삼에 관해서는 산양삼, 장례삼에 대해서는 산림청이, 그리고 인삼 뿌리삼에 대해서는 농식품부가 인삼산업법을 가지고, 또 인삼 제품에 대해서는 식품 위생이라는 차원에서 혹은 건강기능성 식품이라는 차원에서 보건복지부가 이렇게 뿔뿔이 찢어서 이렇게 나누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정말 종합적이고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인삼 산업 정책을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저것이 건조가 있어요. 싸가지가 없는 게 아니고 건조가 있다. 지난 9월 충청남도 금산에서 인삼축제가 열렸다. 우리나라 최대의 인삼 판매지 금산에선 해마다 이렇게 축제를 열어 소비자들을 끌어모으고 있다. 벌써 30번째다. 전국에서 손님들이 모여들면서 상인들도 활기가 넘쳤다. 6년근이 바로 저는 반짝새 5분간만 반짝새래요. 값싸고 질 좋은 인삼을 사고 파느라 손님과 상인들이 흥장하는 소리가 매장에 가득하다. 이제 인삼들을 담기도 좋고 선물용도 좋고 이런 데 이렇게 달려있는 거는 사포닌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로 이제 윤년거는 선물용으로 많이 찾고도 계시고, 근데 저희들이 홍삼용으로는 이런 거를 좀 많이들 가져가시거든요. 근데 홍삼 찌고 하는데 불편한 게 없고 또 이렇게 뿌리가 굵직굵직해서 사포닌이 많다고 해서 가져가고 있고요. 세계 인삼 엑스포를 앞두고 축제장에서는 인삼 교역전도 열렸다. 50곳이 넘는 국내 인삼업체가 참여해 중국과 유럽 등 해외 바이어들을 상대로 계약 경쟁이 뜨거웠다. 그러나 아직 한국 인삼에 대한 외국인들의 인지도는 그리 높지 않은 편이다. Ja, habe ich nur so viel gehört wie von Werbung. In Europa Ginseng ist, man kann nicht so einfach kaufen und ist ganz teuer. So, deswegen ich habe Ginseng nicht so viel gegessen, man kann sagen. Ehrlich zu sagen, in meiner Meinung, Ginseng in China ist mehr bekannter.
사실 국내 인삼 시장 곳곳에 중국 인삼이 나돌고 있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다. 10배 넘게 싼 중국 쌈이 급속히 파고들면서 인삼 시장을 교란시켰고 농가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인삼금이 이방 중국산이 넘어와가지고 인삼금이 금이 아니오. 이거 그 전에 이런 놈 한 채 가져가면은 아무개도 4, 5만 원씩 받았어요. 이게 한 채면 750g인데 그러면은 그랬는데 지금 이런 거 가져가야 15,000원 받기도 힘들어. 우리는 12,000, 3,000원 이거 앞에다 남겨. 그러면은 이런 걸 가지고 돈이 무슨 축구 땅 해가지고 이거 가져가야 몰라 나 이거 다 하면 한 2천만 원 나올란가. 이따가 저기 적재하려고 중국산의 밀수입 과정도 점차 교묘해지고 있다. 불과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중국을 오가는 보따리 상들이 가져오는 게 전부였다. 하지만 최근엔 마치 정상적으로 무역 절차를 거친 것처럼 컨테이너채로 선박에 실려 들어온다. 유입된 중국쌈은 전국에 퍼져 국내산으로 둔갑돼 저렴한 가격에 팔린다. 이렇게 들어온 중국쌈의 규모는 상상을 초월한다. 세관에 적발된 물량만도 10년 전 10톤 안팎이던 게 5년 전부터는 꾸준히 100톤 넘게 집계되고 있다. 동북산성에서 재배되는 그 인삼 속에는 중국 인삼도 있지만 또 한국인들이 많이 진출해가지고 재배도 하고 있고 또 이와 같은 것이 정상적인 이런 그 관세, 무역 절차를 통해서 들어왔을 적에는 문제가 없는데 이것이 밀수나 또는 그 기타 어떤 형태로다가 국내 시장에 들어왔을 적에는 굉장히 그 문제가 많다고 보는 것이죠. 중국과 우리나라의 인삼 수출입 경로는 꽤 흥미롭다. 우리나라 각지에서 수확된 인삼은 홍콩과 광저우 두 개의 관문을 통과하는 단일화된 경로다. 반면 중국 인삼은 광저우에 모였다가 남부 지역 여러 항구를 거쳐 우리나라 전역의 거미줄처럼 들어온다. 결국 우리는 중국의 밀수 공세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민족의 영산 백두산. 그러나 중국에서는 장백산이라 부른다. 백두산 일대 고랭지를 중심으로 오래전부터 중국인들도 인삼을 키워왔다. 이곳 지린성을 비롯해 랴오닝성과 헤이룽장성 등 동북 삼성 일대에서만 우리의 5배가 넘는 10만 헥타르의 인삼밭이 펼쳐져 있다. 주민 10명 가운데 8명이 인삼으로 먹고 살 정도로 이들에게 인삼 재배는 생업이자 천직이다. 从满洲国他们那前儿，从清朝那前儿来开始，就那个福通县就是人参在吉林省是最出名的。完了后比其他地方都不如这个地方，这个地方产量也高，那个气候也适合种人参。 대대손손 이어져 온 만큼 이곳 사람들의 인삼에 대한 자부심은 매우 크다. 이들은 한국 인삼이 중국에서 유래했다고 믿고 있다. 顶50年了，只能说咱中国的人参比别的国家的都强，直接出口韩国，韩国人会给改装。人参是中国的发源，它的发源地，它的祖宗是中国。 산 아래 마을에는 길가마다 말리려고 내놓은 인삼들이 즐비하다. 농가에선 가족들이 모두 모여 직접 홍삼을 찌고 있다. 몇 해 전까지 홍삼 가공은 불법이었지만 정부의 규제가 풀리면서 지금은 홍삼을 찌는 농가 풍경을 흔히 볼 수 있다. 把那个尾巴掰掉，把它下成光枝，掰掉。 完了之后了，上锅里煮，有放糖的，有不放糖的。 4년 전부터 중국 지린성에서는 인삼 산업을 키우기 위한 야심찬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무공해 인삼의 비율을 늘리고 모든 상표를 장백산 인삼으로 통일하는 한편 20개의 명품 브랜드를 만들었다.
인삼의 규격화와 표준화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다. In China, in Jilin province, established an Academy of Ginseng under the leadership of Chinese Pharmacological Society. There will be established a Ginseng Society. 중국은 벌써 지난 60년대부터 소위 그 산양삼이라는 이마삼 생산 기술을 정립을 하고 70년대 중반부터는 서양삼을 도입을 해서 이 양산 체제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 3년 전에는 홍삼을 이용한 항암제를 개발을 해서 그야말로 세계 인삼 시장을 넘보고 있습니다. 두 해 전엔 세계 최초로 인삼박물관을 세우기도 했다. 이곳은 백두산을 중심으로 한 고대 신만이들의 풍습이 그대로 재현돼 있다. 2000년 가까이 이어져온 백두산 신만이들의 문화와 전통. 중국인들은 이 모든 역사를 자신들의 것으로 여긴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인삼 종주국이라는 자부심 또한 매우 강하다. 박물관엔 이를 알 수 있는 미술 작품들이 상당수 전시돼 있다. 인삼 지향 중국 우송. 인삼의 고향은 중국의 푸송이다라는 뜻이다. Ginseng has been used in Chinese traditional medicine for more than 2,000 years. So it's a long history. 말의 두 개를 닮았다 해서 이름 붙여진 진한 마이산. 300~400년 전 우리나라 최초로 인삼을 재배했던 곳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하지만 그 이전 인삼 재배에 관한 우리의 기록이 거의 없어 대부분 중국 고대 문헌에 의존하고 있다. 우리 인삼은 지금 그 역사를 백제삼에서부터 역사를 끌고 나오고 있어요. 말하자면 그 명의별록이랄지 중국의 여러 문헌에 의해서 보면은 그때 중국 문헌에 우리 백제삼이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백제삼, 신라삼, 고려삼 이렇게 나오거든요. 고구려삼은 고려삼이라고 그러거든. 송나라 사신이 썼다고 전해지는 고려 도경. 여기서도 우리 인삼에 대한 발자취를 더듬을 수 있다. 유생, 수기 등, 즉 고려 인삼에는 요즘 백삼으로 부르는 생삼과 홍삼으로 부르는 숙삼 두 가지가 존재했다는 뜻이다. 인삼이 분판다고 하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나라가 언제부터 이것을 갖다가 인삼을 주 상품으로서 이용을 했고 또 이것이 많이 전 국민에게 알려졌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랬을 적에 우리 한국이 바로 고려 인삼의 종주국이 되면 틀림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삼국사기 등 일부 문헌을 제외하고 우리의 기록물이 부족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과거 중국으로의 주요 수출품이자 국가 전매품이었던 고려 인삼은 까다로운 통제를 받았고 이 때문에 인삼에 관한 기록 자체가 금기시됐던 것이다. 이 기록이 없다는 것은 농민들이기 때문에 기록하는 것도 약하겠지만은 재배를 해놓으면 잘못하면 근거가 있어서 이 말하자면 목이 달아날 수 있기 때문에 숨어서 전수를 한 것이 인삼의 역사예요. 고려 인삼이라는 게 원래부터 있는데 역사를 조선 왕조 말하자면 저 영정조 시대 때 역사가 인삼을 재배했다고 학계에서 그렇게 나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한 발 앞서 인삼 재배를 시작했던 건 아닐까? 부산의 한 사찰. 우리나라 인삼 재배 역사를 뒤엎는 사건이 벌어졌다. 한 보살이 기묘한 꿈을 꾸고 난 뒤 불상에서 유물 하나를 발견한 것이다. 꿈에 자는데 부처님이 관세음보살이 탁 있는데 가해로 뭐
막 금보살이 꽉 깔려가 있으면서 부처님이 자기한테 안기더라 이게요. 발견된 것은 500년 전 만든 것으로 추정되는 목조 관음 보살상. 불상 안에 들어있던 황동암엔 50여 점의 유물도 함께 담겨 있었는데 그 안에서 벽시와 팥, 대마시 등 곡식류와 말라 비틀어진 10여 조각의 인삼이 확인됐다. 그리고 다른 곡식들과 달리 인삼은 인삼이라는 한자가 뚜렷이 적힌 한지에 쌓여 있었다. 확인한 결과 그것은 1000년 이전의 고려시대 것으로 밝혀졌고 오랜 보존 기한으로 볼 때 수분이 적은 홍삼일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도 나왔다. 실제로 기록에는 불상 복작물 가운데 인삼이 들어갔다는 기록은 있었지만 실물로 이렇게 발견된 예는 처음이라서 굉장히 큰 학계의 주목을 받았고 방사성 탄소연대 측정 결과 1060년 전으로 고려시대 인삼임이 밝혀졌습니다. 그동안 문헌상으로만 존재하던 고려 인삼이 100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처음 실체를 드러낸 것이다. 게다가 많은 기록들은 삼국시대부터 고려,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중국은 고려 인삼을 일방적으로 수입했다고 전한다. 당시에도 동북아에서 가장 뛰어난 인삼이 우리 고려 인삼이었기 때문은 아닐까. 어느 인삼이 좋은 삼이냐? 중국 사람들이 왜 우리 인삼을 그렇게 선호했느냐? 그 임상공이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수출해갖고 돈을 벌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우리 인삼이 그만큼 백두산, 장백산 인삼보다 좋다는 얘기죠. 문제는 그렇게 봐야지. 중국에서 인삼 등 한약재 소비가 가장 많은 광저우. 무려 1000여 개의 인삼 가게가 모여있는 칭핑 시장에는 중국 인삼은 물론 각종 외국산 삼이 다 모인다. 수삼부터 백삼, 홍삼 등 종류와 가격도 천차만별이다. 우리의 정관장과 비슷한 상표도 눈에 띈다. 그러나 정작 한국 인삼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가격이 10배나 비싸기 때문이다. 韩国产品，韩国红参产品进来，中国也是不少年，那也是现在可能中国产和韩国产就是产那个价钱差价太多了，可能卖出量少。 최근엔 홍삼만 전문적으로 파는 가게가 생겼을 정도로 중국산 홍삼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全国各地都来拿货，成都啊、北京啊、上海呀、到处都来拿货，都上我们这个地方来。吉林的、东北发过来。 그렇다면 중국 쌈과 우리의 쌈은 어떻게 다를까? 장백산 홍삼을 가져와 우리 홍삼과 성분 비교를 의뢰했다. 실험 결과는 놀라웠다. 중국 쌈과 우리 쌈에서 추출된 사포닌 함유량은 다소 차이를 보였지만 사포닌 종류에선 별다른 차이가 없다. 사포닌 성분은 종류에서는 굉장히 비슷했습니다. 그리고 그 함량에서는 중국 쌈에 비해서 한국산 A는 함량이 조금 적은 편이었고 한국산 B는 대체로 함량이 좀 많은 편이었습니다. 중국에서 채취한 홍삼과 한국에서 저희가 채취한 한국산 A, B는 동일한 품종이 아닐까라고 추정이 됩니다. 이미 유럽과 미국 등 서양에서는 백두산 일대 중국의 동북 삼성에서 재배된 인삼의 성분과 효능이 한국 쌈과 거의 비슷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And at the beginning, I tried different type of ginseng. American, Siberian ginseng, ginseng from Korea, from China. The most active in this field was the Korean ginseng ever, and sometime Chinese ginseng. But Chinese ginseng coming from the north, not from the south. 전통적인 중국 남부의 인삼은 373 혹은 전칠삼이라 한다. 학명은 파낙스 노토 진생. 몸통이 짧고 뭉뚱한 게 특징이다.
그런데 현재 중국 동북부에서 재배되는 인삼은 사람 모습처럼 길고 미끈하다. 우리 인삼과 같은 품종인 파낙스 진생이다. 한때 우리가 그 모카씨를 문익점 선생님이 중국서 가져오기 위해서 뭐 붓뚜껑에다 가져왔다고 했는데 지금은 역으로 한국에 있는 신품종들이 중국에 이미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는 앞으로 거기에 알맞는 그 품종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조금 더 확인해서 또 연구 개발해서 밝힘으로써 그 중국에서 들어온 그런 우리 고려 인삼의 신품종을 충분히 조절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결국 한국삼과 중국삼은 같은 종자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효능도 같을까? 인삼은 생육 조건에 큰 영향을 받는다. 그런데 중국과 우리나라는 토양의 차이가 크다. 중국은 황토 땅, 황사 넘어오는 거 봐요. 황토만 있어가지고 받치는 거, 뿌리 받치는 것도 없고 온 게 봄에는 믹시는이 좋아요. 그러나 약효가 향도 덜하고 약효가 여기 한국삼하고 중국삼하고 비교를 하면 천지판이에요. 이게 몰라서 그러시는 거지. 백두산을 비롯한 동북 삼성의 날씨는 추운 편이다. 우리나라보다 위도가 10도 정도 높기 때문이다. 기온이 낮고 일조량도 적으며 설이 내리는 일수도 많다. 결국 인삼이 자라는 데 적합한 날은 우리나라의 3분의 2 수준. 인삼 재배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한국은 보통 1년 동안 종자를 키워서 묘삼을 만들면 한 1g 정도 되는데 중국 묘삼은 0.5g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1년 만에 채취한 게 아니고 한 3년 후에 채취해가지고 다시 본포에 심게 되거든요. 그런 과정 중에서 3년 키워서 심다 보니까 이게 상처가 많이 나고 해서 한국에서 쓰지 않은 그러한 농약이라든가 이것들을 많이 쓰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한 인삼 수확 현장에서 인삼 박스에 이름표를 붙이는 작업이 한창이다. 수확한 날짜와 재배한 농민, 검사자까지 꼼꼼하게 기록돼 있다. 중국 인삼의 유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시범 실시되고 있는 인삼 이력 추적제다. 이력 추적제가 전국으로 확대되면 생산자가 누구인지 명확해져 잔류 농약으로부터 안전한 친환경 인삼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인삼의 품질 관리도 투명해진다. 네, 농민에게 좋은 점은 자기가 생산한 인삼을 제값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좋은 거고요. 소비자에게는 자기가 먹고 있는 인삼이 농약 안전성 검사를 합격하고 그다음에 공정한 수매 가격을 거쳐서 제값을 주고 먹을 수 있다는 게 그런 게 소비자에게 좋은 점입니다. 사무실에 앉아서 인삼을 키우는 무인관리 시스템도 처음으로 도입됐다. 직접 밭에 가보지 않더라도 현장의 인삼 상태가 어떤지 CCTV를 통해 그대로 컴퓨터에 전송되는 시스템 덕분이다. 인삼밭 주변에는 인삼의 생장에서부터 수액의 흐름이나 토양, 온도와 습도까지 수시로 점검해주는 첨단 장비도 설치돼 있다. 풍수해를 막기 위해 비와 눈, 바람, 서리 등을 감지하는 것이다. 농가하고 인삼밭의 거리가 상당히 멉니다. 그 먼 거리를 농가분들이 매일 와서 인삼의 생장 상태를 확인하고 물을 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노동력이 많이 필요로 하는데 그런 부분을 UIT라는 신기술을 접목을 시켜서 웹상에서 직접 관리를 제어를 할 수가 있고 인삼의 생장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끔 만들려고 시범적으로 도입을 한 시스템입니다. 한번 인삼을 재배한 땅에선 10년간 농사가 어렵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인삼 재배를 연달아 할 수 없는 건 주로 뿌리 썩은 병 때문. 연구소에선 이를 막기 위해 토양에 특수 처리를 하고 있는데 전자빔을 쏴 멸균 처리한 시험포에선 인삼 뿌리의 70%가 멀쩡했다. 시설 하우스에서는 또 다른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 하우스 안에서 인삼을 재배했을 때 병충해 유입을 막아
노지에서보다 수확량을 늘릴 수 있는가 하는 연구다. 이 차광망은요, 기존에 이제 인삼 모든 식물이 광이 가장 좋아하는 그 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질 같은 경우는 어느 그 차광 시설을 했을 때 인삼이 가장 효율적으로 클 수가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재료별로 이렇게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휴양지로 각광받고 있는 한 스파. 널리 알려진 홍삼의 효능을 휴식과 치료 개념에 접목시킨 곳이다. 수영을 비롯해 사우나와 마사지 요법에 홍삼 액기스와 홍삼 분말이 활용된다. 양, 그리고 목화 토금수라는 음양오행설을 바탕으로 기와 혈을 회복할 수 있는 홍삼 프로그램들이 이채롭다. 이곳에서 휴가를 보내는 주부들은 자녀들의 아토피 치료까지 기대하고 있다. 예로부터 인삼은 먹고 마시는 건강식품 혹은 만병통치약이라는 약재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 홍삼이 우리의 일상 속으로 좀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이거 오늘 처음 와서 해보는 건데 이 거품이 나오는 순간 홍삼 냄새가 탁 나는 게 아까 밑에서 마신 꿀 홍삼, 그거 이제 먹는 기분, 그걸 몸에 바르는 기분, 그리고 애기랑 같이 와서 이렇게 하니까 너무 좋아하고 있잖아요. 그간 인삼 산업은 단순히 인삼을 키우고 파는 1차 산업에 머물다 홍삼 가공 위주의 2차 산업으로 진화했다. 그리고 이제는 3차 산업으로 확대됐다. 3차 산업에 있어서 서비스라든지 레저, 어떤 그 치유적인 이런 것까지 서비스 산업에 확대를 한 게 저희 홍삼 스파가 처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홍삼 특구로 지정된 전라북도 진안. 요즘 홍삼 한방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한 기반 공사로 분주하다. 이곳은 국내 유명 인삼업체는 물론 대규모 공동 판매 시설과 공공기관, 연구시설이 함께 들어서게 된다. 클러스터라는 것은 중간 역할을 하는 곳으로 해서 뭐 생산 재배는 인삼좌, 또는 그 연구는 연구소, 뭐 기업체는 이제 그 가공, 뭐 행정은 행정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한테 집약을 시켜가지고 뭔가 효과를 최대한 도로 극대화를 하기 위해서 클러스터가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의 인삼 석학들이 서울에 모였다. 인삼의 효능에 대한 연구 성과를 논의하기 위해서다. 이 자리에선 특히 한국 인삼, 파낙스 진생의 화학적 성분에 대해 관심이 모아졌다. And as a result of that, I think the ginsenoside components in the ginseng are slightly different. Many are the same, but I do believe that Korean and Chinese ginseng maybe have another ginsenoside that we do not have in America. 한국 인삼의 효능은 세계적으로도 관심의 대상이다. 신종플루가 유행했던 지난해엔 인삼의 면역력이 새삼 강조되기도 했다. 게다가 여전히 인삼의 연구 분야는 무궁무진하다. 특히 우리 인삼의 항암 효과에 대한 서구 사회의 기대는 실로 크다. For instance, if you take the Korean root and I plant in Italy, it's not the same. Even the plant is the same. So it's really important. And in the immunomodulator effect, anti-infective and probably cancer, the Korean ginseng, I think, is the better because the plant, the soil, the climate, it's very good for this. 이곳에선 한국 인삼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연구가 한창이다. 세계화를 위해서다. 그 첫걸음으로 인삼 성분을 분석해 서양인들에게 고질적인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을 치료할 수 있는 약품을 개발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엔 해외 연구진도 함께 참여하고 있다. India also we have lots of medicinal plants, even Indian ginseng also there, but it's not having that much importance. After I came here, I came to know the importance of ginseng.
in this Korean ginseng. So after going back to my country, India, I will do work on Indian ginseng. 한국 인삼의 유전적 연구도 시작됐다. 세계 최초로 인삼 유전자 지도를 그리기 위해서다. 인삼 유전자를 따로 보존해 두는 것은 앞으로 다가올 생물 유전자 전쟁에 준비하는 한편 농산물 수입이 전면 개방돼 중국 인삼이 몰려올 때를 대비하는 길이기도 하다. 인삼의 염색체는 사람보다 더 많은 염색체를 가지고 있어요. 조금 달리 얘기한다면 더 고등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유전자가 훨씬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인삼을 그 염기 서열을 다 분석을 해가지고 세계에다 내놓는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놀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삼의 지놈 프로젝트 같은 것을 우리 한국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미 중국의 그 BGI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우리 고려인삼의 유전체 연구를 지금 하려고 많은 준비가 되어 있고 일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삼은 더 이상 건강식품에 머물지 않는다. 물론 단순한 농산물도 아니다. 반도체 버금가는 고부가 가치 국가 전략 산업인 것이다. 사포닌 성분을 이용한 기능성 제품이나 신약 개발은 선점하는 자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 인삼을 그 인삼 성분을 정제해 그 주사제로 만든다든지 예를 들어 얘기하면 만든다고 그래서 혈관을 청소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을 개발한다고 그러면 톤당 1억이 아니라 톤당 뭐 5억도 할 거 10억도 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내가 독일 가서 참 느끼고 창피했었는데 독일 학자들이 하는 소리가 너 나라는 인삼하고 은행잎만 갖고도 국민이 다 먹고 살 수 있던데 왜 그 좋은 자원을 이렇게 방치해두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200년 전 중국 상인들이 우리 인삼을 죄다 사지 않기로 담합을 했다. 나중에 헐값으로 모두 사들이기 위해서다. 오히려 조상들은 인삼을 불에 태우며 인삼 가격과 함께 자존심을 지켜냈다. 위기를 기회로 삼은 것이다. 그리고 21세기 다시 중국을 상대로 인삼 대전쟁을 치러야 한다. 인삼을 둘러싸고 지금은 동북아 인삼 대전쟁 중입니다. 우리는 엊그저께 인삼 산업법에다가 산양삼을 포함하는 이런 좀 뒤늦은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난 그 2000년 동안에 축적된 기술이라든지 제조 방법 이런 혹은 문화 이런 것들을 결합을 한다면은 얼마든지 아직도 인삼 종주국으로서 위상을 되찾고 세계인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중국은 지구촌 인삼의 85%를 생산하는 농업 대국이자 인삼 대식국. 그런 중국이 최근 인삼 역사의 종주권을 주장하고 값싸고 질 좋은 인삼을 앞세워 호시탐탐 우리의 시장을 파고들고 있다. 중국의 인삼 대공습이 시작된 것이다. 우리의 인삼은 기로에 서 있다. 인삼 전쟁에서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 중국의 거센 도전에 맞서 천년 인삼 종주국의 자존심을 어떻게 지켜내는가는 이제 우리에게 남은 숙제다.